국가가 개인들이 연금을 좀 많이 납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높일 수 없다면 개인 퇴직연금을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면 개인들 스스로가 개인연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세법의 움직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금융 영업 트렌드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연금보험의 몰락, 연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연금보험이 거의 몰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 등에서 연금보험을 꽤나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즉 폭망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연금보험은 몰락해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그 구체적인 현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이 책 이제 금융영업 트렌드 책에 그 자료가 있는데 개인연금보험료의 초회보험료 추이라는 것이 즉 신규 매출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2014년에 7조 정도, 2015년에 6조 6천억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3조 9천억 훅 떨어졌죠. 그리고 2017년에 3조, 2018년에 2조 2천억으로 굉장히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즉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7조였던 것이 2조 2천억, 즉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시면, 수입보험료 추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계약에서 계속해서 보험료가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한 번 돈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적어도 5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추이를 보시면 2014년에 36조 7천억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28조 5천억, 즉 22% 정도가 감소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금보험은 정말 몰락일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연금보험이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이유 정도로 연금보험의 몰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보험사의 연금 상품은 판매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은행의 예금 상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 이율이 뭐 4%, 5%, 6%, 7% 이런 시절에는 장기로 갔었을 때는 연금보험 상품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즉 연금보험을 꼭 연금으로 쓰지 않아도 가입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경쟁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가 되다 보니까 뭐 공시율이 2.5%, 2.6% 이래 가지고는 은행보다 크게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뭐냐면 비과세 한도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개인 어떤 연금이라는 것이 비과세 되는 게 있고 세제 어떤 혜택, 즉 적격연금이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비과세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월납 기준으로 현재는 월납 150만 원까지 가가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즉 예전처럼 그 연금보험에 막 그 전문직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 유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가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비과세가 안 되니까요. 월납 개인 한도가 150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의 사이즈의 금액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 그 퇴직금 배수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그 기업의 정관, 즉 법인의 정관이라는 것은 그 법인의 자치법 같은 거거든요. 자치법규에, 즉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이 퇴직할 때 뭐 근속연수 곱하기 전 그 급여 평균에 뭐 7배를 준다, 5배를 준다, 이런 게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법이 개정돼서 3배수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부터는 몇 배수? 2배수만 허용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법인들도 이제 연금보험을 법인 이름으로 냈다가 개인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이런 유인책이 좀 많이 희석됐다는 거죠. 그러니 법인 자금으로 연금 넣는 사이즈도 이제는 예전만큼 크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뀌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IFRS 17입니다. 즉, 새 국제 회계 기준 때문에 보험사들은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즉, 연금보험을 팔 때 예전처럼 어떤 회사의 자산 수익으로 잡고 일부를 부채로 잡는 게 아니라 부채를 과도하게 잡다 보니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연금보험 판매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보험회사가 이 상품에 부담을 느끼면, 판매에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정책을 펼칠까요? 그 상품에 대한 그 영업인들의 수수료를 낮춘다입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금보험 상품의 수수료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보험을 판매할 이유가 거의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다?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연금보험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변액보험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이 과거 금리로 가다가 한계를 느끼니까 변액보험, 즉 투자 실적에 연동되는, 즉 펀드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연금 상품이 나왔거든요. 변액연금, 변액적립보험 이런 게 나왔는데 투자 실적이 좋았다면 꽤 많은 자금들이 몰렸을 건데 투자 실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역시 연금보험의 판매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이 연금보험의 판매 유인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3층 보장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국가가 이 국민들의 노후를 일부 책임지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들고요. 뭐 직업에 따라서는 사학연금이 있고 군인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죠. 즉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일정 부분 노후를 책임지겠다. 이게 국민연금이고요. 그걸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2층 제도가 뭡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걸 만든 거죠. 즉 기업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개인도 부담을 해서 은퇴할 때 퇴직금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가 뭐냐? 개인연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세제 혜택을 보든 비과세 혜택을 보든 어쨌든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노후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만든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을 보면 OECD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가가 개인들이 연금을 좀 많이 납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높일 수 없다면 개인 퇴직연금을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면 개인들 스스로가 개인연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세법의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대목은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 대목은 아마도 국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그 바탕으로 해서 좀 어떤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금보험의 판매 메리트는 좀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 오히려 개인연금을 보험회사로 하기보다는 증권사의 연금 펀드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